김현수입니다. 오늘은 이제 좀 여러 가지 다른 또 주제를 운동뿐만 아니라 다른 주제를 또 내세워가지고 또 하겠는데 뭐냐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상가 임대차 계약할 때 이제 임대차 계약할 때 내가 세입자 부분에서 이제 뭐 생각해 본 게 있어요. 임대차 계약하면 이제 세입자 임대인 나눠지고 또 임대차 계약이 또 여러 가지 있잖아. 상가, 원룸, 뭐 주택, 뭐 여러 가지 뭐 이런 게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야. 여러 가지가 있는데 분명한 건 상가 임대차 보호 하다 보면 그 세입자 측면에서 내가 유의할 바는 엄연히 있습니다. 그 엄연히 있어요. 그 엄연히 있어요. 그 이제 그것도 어쩌면 그게 단순한 문제 아닙니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게 단순 세입자하고 임대차 계약이 세입자로서 산다는 거하고 임대차 계약이 단순한 문제 아니다 말이야. 그리고 또 동시에 우리가 이제 뭐 지건물에서 장사하는 사람 진짜 일부러 드물거든요. 그런 거 봤습니다. 자기 건물에서 장사하는 사람 보긴 봤는데 그런 사람 진짜 드물다 억수 드물다 말이야. 그리고 또 보면 사회초년생이나 장사 안 하신 분, 장사 사업 안 하신 분들이 제일 간과하는 부분이 뭐 임대차 계약에 있어서 이 부분을 진짜 이런 부분들을 간과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간과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것도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자, 임대차 계약 당연히 뭡니까 이제 자기 건물에서 하는 사람 진짜 드물지 아까 말했듯이 자기 건물에서 장사하는 사람 드물기 때문에 또 남의 건물이 들어가야 돼요. 남의 건물 들어가야 되거든요. 세입자 삶을 살아야 된단 말이야.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제 생각해 가장 큰 고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임대인 이것도 잘 만나야 됩니다. 근데 임대인 자체 우리가 임대인이라는 게 뭡니까? 이 사람이 뭡니까? 솔직히 우리가 지금 임대차 계약의 고충 중에 가장 큰 고충 중에 하나가 임대차 임대차 계약할 때 그 임대인은 뭡니까? 한동원 보고 계약을 한다고. 한동원 보고 계약이야. 그러니까 임마가 한동원 보고 계약을 하기 때문에 뭔가 임마가 뭐 또라이인지 어떤 사람인지 알 수가 없단 말이야. 우리 어떻게 한동원 여러분 보세요. 한동원 보고 한두 번 많아봐야 3번. 그거 보고 이 사람 뭐 임대차 계약 하는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알 수가 없단 말이야. 근데 분명한 건 뭐 임대인도 마찬가지지만 세입자 이상 임대인 진짜 잘 만든다. 진짜 잘 만든다. 그래 잘 만나야 되거든요. 근데 이 임대인 자체를 그 어떤 놈인지 알 수가 없단 말이야. 임대인 자체가 한두 번. 그러니까 그게 이제 고충 중 하나단 말이야. 그 요새는 또 동시에 뭡니까? 이 하늘 눈 높아져가 뭐 주거나 뭐 어떤 보면 주거나 뭐 이때 뭐 사무실 같은 경우 상가라도 사무실 같은 경우 그렇게 뭐 이렇게 뭐 별 부담이 그렇게 큰 부담이 없습니다. 뭐도 문제가 생기긴 하는데요. 뭐 주거 집 같은 경우는 주택 임대차든지 뭐 사무실 상가 임대차 같은 경우는 뭡니까? 그냥 물건만 뺏기면 그냥 끝이다. 뭐 그다지 뭐 이렇게 뭐 들어보면 뭐 문제 생기는데 물건만 뺏기면 되기 때문에 그 자체가 대항입니다. 근데 이제 상가라는 그 안에 시설이나 인테리어를 해놓기 때문에 이 못된 사람들 임대인 못된 주인들 못된 임대인 만나면 뭐 행포 부는 거 있단 말이야. 이마 인테리어 나서 설마 나가겠나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행포 부는 경우도 있단 말이야. 얼마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그 고충이 그런 거야. 그러니까 문제는 고충이 그겁니다. 그래야 이게 임대인 자체 잘 만나요. 근데 문제 아까 말했듯이 임대인을 한두 번 계약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가 없단 말이야. 어떤 사람인지 알 수가 없단 말이야. 그래 가장 뭐 저도 이제 뭐 내가 장사 한 20년 정도 하시는 뭐 동네 형님한테 동네한테 들은 적이 있는데 그 임대인에 대해서 좀 뒷조사를 하는 게 좋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임대인에 대해서 뒷조사를 좀 하는 게 좋아요. 뭐 뒷조사는 막 여러 가지 있지만 특히 나온 사람들 거기 있다가 나온 사람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이거 대충 좀 알아봐야 된단 말이야. 이 사람이 뭐 또라이 같은 놈 있는 거 다시 터무시 올라다면서 안으로 좀 행포 부리고 나가라 하는 식으로 나와버리면 정말 그것도 좀 문제가 생기거든요. 확실히 문제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임대인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고 또 동시에 뭐 기존의 세입자들한테 가가지고 보통 세입자 다른 층에도 있잖아요. 보통 내가 들어간 층하고 다른 층이 있잖아요. 보통 건물이 보통 여러 층이 있으니까 그거 가가지고 한번 뭐 세입자들에 대해서 그 임대인이 좀 어떤 사람인가 좀 대해서 한번 좀 알아보는 게 좋습니다. 네, 맞아요. 그러니까 임대차 계약 고충이 그런 거야. 임대인이 어떤 놈인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제 계약을 하기 때문에 이게 좀 문제가 생깁니다. 문제가 생겨요. 그리고 또 몇천만 원 요새 아까 말했듯이 시설비나 이게 인테리어하면 뭐 주거나 뭐 상가 이런 거 자체 아무 상관없는데 인테리어 이런 거 하는 게 자체가 상가 같은 경우 뭐 체육관도 마찬가지 인테리어 하는데 돈이 진짜 요새 몇천만 원도 들거든요. 체육관도 옛날에 뭐 자꾸 사람들이 눈이 높아지니까 시설이 식당이고 뭐 시설이고 식당이고 뭐 체육관도 마찬가지야. 옛날에 대충 허름하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인테리어를 자꾸 해야 되고 인테리어를 잘 해놔야 되고 몇천만 원 인테리어 해놔야 되고 또 시간이 지나면 또 아까 단동에서 말했지만 시간이 지나면 몇 년만 지나면 이게 인테리어가 구형이 돼버리고 요새 워낙 세상이 빨리 변화되고 눈도 높아지니까 뭔가 또 주위에 좋은 경영업체들이 많이 생기니까 보니까 또 인테리어 시설 경쟁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시설 경쟁할 때도 몇 년만 지나면 인테리어가 이제 구형이 된단 말이야. 또 시설 접촉도 좀 해야 돼. 조금씩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식당 하시는 분이나 뭐 저 같은 경우도 뭐 체육관 하는 뭐 상가 하시는 분들은 상가 임대차 하시는 분들은 상가 임대차가 세입자를 하시는 분들이 좀 고충이 많습니다. 그 요거에 대해서 한번 또 계속 읽어봅니다. 일단 첫 번째 고충이 아까 말했듯이 임대인이 뭐 모르는 상태에서 이제 시작을 전제를
임대인을 어떤 파악하기 어렵단 말이야 처음에. 그렇기 때문에 이 좀 몇 번 보고 계약, 한두 번 보고 계약하는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 임대인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가 없는 상황에서 이제 계약을 하기 때문에 이게 좀 문제가 생깁니다. 자, 임대차 계약에서 이제 세입자 생각하는 첫 번째 부분은 뭐냐면, 자, 임대차 계약하기 직전에 그 안에 요거 명심하십시오. 자, 임대차 계약하기 직전에 그 임대 그 상가 안에 그 상가라는 주거 안에 뭡니까? 뭐 파손된 부분이라든지 뭐 구조에 대해서는 확실히 즉 전에 임대차 전에 세입자가 전에 이제 세입자 전에 임차인이 뭡니까? 이게 뭐 시설 해놓은 거라든지 뭐 손상난 거에 대해서는 이미 그 임대인하고 사전에 좀 얘기를 해놔야 돼요. 그거 확실히 분명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전에 전 세입자가 이제 했던 구조물이라든지 아니 전에 이 뭐 세입자가 했던 뭐 손상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지금 그 계약하기 전에 확실히 좀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거 맞아요. 나중에 그걸로 맞춰야 되거든요. 나중에 여러분 아실 겁니다. 요거 확실히 중요하십니다. 보통 보면 임대차 계약할 때 나올 때 대부분 80% 나올 때가 문제 생긴단 말이야. 그것도 이제 연관이 있다. 앞에 지금 제가 말한 거. 그러니까 임대차 계약할 때 분명히 그 파손된 뭐 임대차 구조 전에 세입자가 했던 구조라든지 손상난 거 유리 깨진 거 이런 거 자체를 사전에 다 말해야 돼요. 그 주인한테 부르고 마저 말해야 됩니다. 그 자지우량까지 다 말해야 됩니다. 얘기가 돼야 됩니다. 요거 마시고 나중에 그걸로 맞춰 생긴단 말이야. 그 마찬가지다면 나중에 나올 때 그걸로 맞춰 생기거든요. 대부분마다 나가 말했지 80%가 임대차 계약 80%가 나올 때 이제 문제 생기기 때문에 그걸로 보증금으로 싸움이 난다. 보증금만 깎자 뭐 이런 싸움이 난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거 명심하십시오. 명심해란 말이야. 그거 혹시 나중에 나올 때 맞춰 생기기 때문에 손상난 거, 구멍 난 거, 전에 전에 세입자가 만들어 놓은 구조물 같은 건 확실히 그 임대인한테 다 얘기를 해야 됩니다. 얘기를 해놓고 그분을 사진을 찍어 놓으면 좋습니다. 그거 분명히 맞죠. 요거 좀 명심하십시오.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이제 생각한 문제가 뭐냐면, 생각한 문제가 이제, 혹시 자지구리하는 아까 말했듯이, 아까 1번하고 연관인데, 자지구리하는 이 문제, 자지구리한 점 아니면 임대인과의 약간 지금 한 번씩 조금씩 맞춰 생기잖아. 그런 자지구리한 문제에 있어서 증거 같은 걸 확실히 만들어놔야 돼요. 혹시. 그러니까 요것도 좀 문제가 있는 게 나올 때 아까 대부분 맞춰 생기는데 증거 이런 거 만들어놔야 됩니다. 혹시나 모르기 때문에 임대인이 전화 왔을 때 혹시 녹음을 시켜놓으면 요새 녹음 시켜놓으면 법이 바뀌어가지고 녹음 시켜놓는 거 이 자체도 확실히 좀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야. 왜냐면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요새 법이 바뀌었다대요. 그러니까 전 정확하게 잘 말씀 못해요. 녹음시키면 이게 확실히 정보법 위반이라 가지고 어떻게 모르겠습니다. 그건 확실히 제가 지금 한번 그 인터넷에서 보기 봤는데 이거 확실한 뭐라고 제가 말씀 못 드리거든요. 아무튼 그 녹음이나 어떤 증거를 만들어놔요. 혹시 자지우라는 이 같은 거 확실히 자지우라는 그냥 넘어냐 증거를 만들어. 임대인이 주차장을 함부로 폐쇄했다든지 아니면 임대인이와 행포를 부렸다든지 이런 것들 다 증거를 만들어야 됩니다. 증거를 만들어 사진 찍어놓고 동영상 촬영하는지 이것 증인을 만들어놓는지 이렇게 증거를 만들어야 돼요. 무조건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하면 안 된다면 증거를 만드는 무조건 자지구라는 증거를 만들어야 돼요. 전화하더라도 녹음 시켜놓고 우리 옛날에 과거에 세입자하고 임대인 사이에 무슨 이런 일이 있었다. 임대인하고 무슨 이런 갈등이 있었다. 이런 것 자체가 확실하게 증거 이런 걸 확실히 좀 자지구라는 증거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내가 세입자 나중에 뒤에서 소송 간다든지 나중에 나올 때 맞춰 생길 때 그게 확실한 건 좀 그게 증거가 되거든요. 모든 게 이제 재판이라는 것, 소송이라는 건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모든 증거가 있어야지, 여러분 증거가 있어야 돼요. 상식생각을. 판사한테 여러분 얘기하다가 증거를 대야지 그 판사가 믿을 거 아닙니까? 맞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맞단 말이야. 말만 해가 되는 게 아니라 증거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확실하게. 그래가지고, 대표적인 뭡니까? 주차장 폐쇄했다든지, 물이 새는데 안 고쳐준다든지, 연락을 했는데 안 고쳐준다든지, 또 뭡니까? 복도에 등이 다 나갔는데 안 고쳐준다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좀 사진 찍어놓고 동영상 촬영해가지고 그 증거를 확실히 만들어놔야 되거든요. 이 사람이 좀 대충 이런 사람이다. 그거 맞단 말이야. 저도 마찬가지로 그 등을 안 고쳐줘가지고, 복도에 등을 안 고쳐, 전에 세입자고, 예전에 했던 그 세입자, 임대인하고 좀 마찰이 있었는데, 그거 맞아요. 임대인이 좋은 사람 만들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야, 세상이나. 맞단 말이야. 증거를 이런 건 좀 약간 만들어놔야 돼요. 그 증거를 만들어놓고, 임대인하고 통화된 녹음도 시켜놓으면 좋습니다. 녹음 시켜놓은 것 같습니다. 맞아요. 이런 증거를 확실히 만들고, 혹시 모르기 때문에, 임대인이 어떤 사람인지 아직 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것도 좀 생각을 해 문제입니다. 자, 세 번째 문제는 뭐냐면, 상가 임대차 보호법을 확실히 공부를 해놓으세요. 확실히 공부해야 합니다. 특히 주택은 주택 임대차 보호법 이런 걸 확실히, 그러니까 그 상가 임대차 보호법, 주택 임대차 보호법 관련된 법을 확실히 공부해놔야 되는데, 요것도 여기서 생각하는 문제는 뭡니까?
뭐냐면 여기서 생각한 문제는 뭐냐면 이제 그 법을 따질 때는 문제가 한 가지 전제로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겁니다. 그것도 명심해. 그리고 법도 바뀌는 것도 법도 상가임대차 법도 바뀌는 것도 있잖아요. 그 예전에는 5년까지 계약갱신 최장 5년까지 계약갱신하다가 예전에는 뭡니까? 요새 이제 10년까지 최장 계약갱신 됐잖아요. 법도 좀 바뀌었다고 들었거든. 법도 바뀌고 공부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법이나 근데 따질 때 무조건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법이라는 걸 좀 알아놔야 돼. 왜냐하면 법을 잘 모르고 이런 법을 잘 모르면 확실하게 그 인디언한테 확실히 당할 수 있단 말이야. 확실히 당할 수 있어. 뭐냐면 우리가 갱신기가 보호기한이 있거든요. 보호기한이 있기 때문에 확실히. 그러니까 못 모르는 사람들은 뭡니까? 그 임대인이 그 집주인 건물주인이 나가라면 나가삐는 사람들 그냥 나가삐는 사람도 있거든. 못 모르고 나가삐는 사람이 있단 말이야. 근데 문제는 그 내가 뭐 그 3기 연체 그 있어요. 그 임대차 계약 갱신 거절 사업이 있거든요. 뭐 몇 가지 여러 가지 있는데 보통 대표적인 게 뭐 3기 연체 뭐 달세 3번 안 냈다든지 뭐 기둥을 빠졌다든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손상 건물 한 일부러 손상 심하게 손상 찍겠지. 이런 거 아닌 이상은 사실 뭐 내가 지금 같은 최장 10년까지 거기서 뻐갤 수가 있단 말이야. 뻐갤 수가 있거든요. 근데 요 부분도 확실히 알아두는 게 달세 올려달라 안 올려달라 그 자체 그것도 뭐 사람들이 제일 착각하는 부분이 이건데 이거 명심하죠. 제 주관 얘기합니다. 달세 안 올려주다 이거 그러니까 달세 상한선이 뭐 5%가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여러분 아시죠? 나중에 또 뒤에 관련된 얘기를 하지만 임대차 계약 달세 올려주고 안 올리는 건 임대차가 거절 사유가 안 되거든요. 그 사람들이 제일 착각하는 게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달세 안 올려주다 나가라. 그건 잘못됐습니다. 그러니까 계약갱신 거절 사유에 내가 해당만 안 되면 아까 말했듯이 달세 3번 안 냈다든지 아니면 뭐 기둥을 빠졌다든지 뭐 이렇게 건물을 일부러 심하게 파손시켰대. 이거 아닌 이상 뭡니까? 내가 뭡니까? 뭡니까? 건물 뭐 내가 계속 하겠다면 계속 동일 조건을 계속 하겠다면 그러니까 그냥 아니고 동일 조건으로 그냥 하겠다면 그게 가능해요. 그리고 그 달세 같은 건 판사가 조정하는 거지. 판사가 달세 마찰세 임대료나 달세 마찰세이면 일반 우리가 말하는 달세 월세 이게 마찰세이면 임대인이 판사가 조정하는 거지. 판사가 조정해 주는 거지. 그거 안 올려줬다 나가라. 그건 어머니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건 어머니 잘못된 생각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잘못된 생각 나중에 뒤에 대해 알겠지만 근데 이것도 확실히 좀 정확하게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 법이라는 건 확실히 알아놓은 게 없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제가 또 좋은 경험 제 지인이 아는 사람이 좋은 경험인데 옛날에 체육관하고 이제 같이 교류를 하면서 운동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일주일에 2번씩 왔더 한 번은 내 체육관하고 제가 한 번에 그 친구 체육관에 가가지고 운동을 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연락이 안 되더라고요. 전화를 해도 전화를 안 받고 문자를 보내도 문자 답변이 없어요. 그래 한 일주일 한 달쯤 지나니까 문자로 답변 왔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요새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가지고 한동 운동 못하겠다 이래 연락이 왔더란 말이야. 근데 이제 직접 만나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봤는데 어떤 일이 생겼냐면 건물주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건물주이 바뀌었어요. 건물주이 바뀌었는데 새 건물주이 와가지고 뭡니까 나가랬다대요. 근데 그 안에 크로스핏 체육관 그 친구 크로스핏 비슷하게 체육관에 있기 때문에 한 인테리어비 한 2천만 원 해놨단 말이야. 그 자치다가 인테리어비 다 날리고 쫓겨나게 생겼단 말이야. 그러니까 인테리어비 한 2천만 원 날려고 쫓겨나게 생겼는데 근데 다행히도 뭡니까 지금 3년 이제 2년하고 이제 2년 임대차 계약 2년하고 이제 1년 자동 갱신된 과정에서 자동 갱신되고 나서 1년 자동 갱신되고 나서 1년 자동 갱신되고 나서 뭡니까 그 과정에서 뭡니까 그런 마찰이 생겼거든요. 그만 상가법이지 아니까 내가 뭐 안 되겠다 5년 다 하겠다 지금 못 나간다 이래 계기가 주인 입장에서 나가라 지금 당장 나가라 건물 리모델링 하니까 나가라 이런 문제로 생겨가지고 뭐 이게 마찰이 생겨 결국 소송이 이겼습니다. 그 친구가 이겼어요. 그거 맞아요. 결국 상가법 사기다. 그러니까 상가법이랑 확실히 알아둬야 돼. 확실히 알아야 된다. 그게 정확하게 근데 문제 정확하게 알아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친구가 결국 나왔지만 그 임대인한테 건물주한테 인테리어가 이사비용 다 뜯어받고 다 받고 나왔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것도 확실히 필요하단 말이야. 여러분들 그런 거 필요해요 확실히. 그러니까 내가 상가임대차 보호법을 확실히 좀 알아놓은 주택임대법 보호법 이런 것들 관련된 법을 확실하게 그러니까 정확하게 알아둘 법 필요가 있단 말이야. 맞아요. 그래야지 확실하게 이제 그 대처를 잘한 거지. 뭐 법무 확실히 뭐 모르면 잘 몰아버리면 이제 뭡니까 이거 뭐 그냥 뭐 못도면 쫓겨가 일이 생기게 돼 있단 말이야. 그것도 이제 문제단 말이야. 그러니까 상가임대차 보호법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상가임대차 보호법을 사실 좀 관련된 부분 확실히 공부를 확실히 해놔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이게 좀 손해를 좀 피해를 안 보고 멍청하게 쫓겨나는 이 돈도 그냥 막 쫓겨나는 이 사태가 나온단 말이야. 아까 말했죠. 임대인 나가란다고 그냥 나가삐라. 임대인 건물주가 나가라도 그냥 나가삐는 세입자도 없는 데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어머니가 좀 생각할 문제단 말이야.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또 생각할 문제는 나중에 또 뒤에 또 생각했지만 마지막으로 또 생각할 문제는 뭐냐면
상가 임대차나 주택 임대차 뭐 모든 임대차가 마찬가지야. 보통 8, 90%에서는 이게 나올 때 마찰이 생긴다. 나올 때 마찰이 생긴단 말이야. 요거 명심하지. 주관적 객관적으로 80% 90%는 대부분 나올 때 마찰이 생겨. 나올 때. 요거 이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명심. 그러니까 뭐냐면 왜 마찰이 생기냐면 보통 보면 이제 보증금을 늦게 받는다. 저번에 보증금 늦게 받는다는 말이야. 보증금 임대인이 보증금을 준비가 안 되고 보증금을 늦게 받는다든지 아니면 뭔가 이런 손상된 걸 이거 싸움이 나죠. 뭐 이거 뭐 손상됐으면 구멍 났으니까 50만 원 깎자. 요 뭐 손상 났으니까 50만 원 깎자. 이래가 보증금에서 깎자면서 마찰이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임대인들이 보통 보면 이제 보증금을 써가지고 급하니까 그냥 그야 막 급하니까 그 뭔가 막 50만 원, 100만 원 포기하고 그냥 임대 그 보증금 받고 나와. 그 못된 임대인들이 그 임대인들이 보면 뭡니까? 그런 걸 이용을 하는 거다. 세입자들 그 급한 신경을 이용을 하는 거단 말이야. 그 못된 사람 많거든. 그것도 맞단 말이야. 요런 거 오만한 터집 다 잡고 맞단 말이야. 못 모르는 사람 가만히 있다. 뭐 부정적으로 생각, 나쁘게만 생각하는데 이런 못 모르고 대부분 사람들 대부분 80, 90%가 나올 때 대부분 문제 생긴다. 보증금이 마찰 생긴단 말이야. 마찰이 나올 때 나올 때 보통 마음의 준비하셔야 됩니다. 보통 뭐 요 부분은 그러니까 주거고 뭐 상가든 간에 보통 나올 때 마찰이 생기기 때문에 그 세입자 임대라고 마찰 생기는 거 대부분 집에서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또 임대 그때 되면 임대인하고 전화할 때 뭡니까 뭐 녹음 이런 거 잘 시켜놔야 되고 녹음이나 증거도 확실히 만들어놔야 되고 맞아요. 보통 마찰이 안 생기는 경우도 있는데 그게 마찰 안 생기는 경우도 있는데 그게 사실 뭐냐면 마찰이 한 8, 90% 마찰 생긴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문제 생겨요. 맞아요. 그러니까 맞다고. 보통 보면 이제 팔고 그러니까 맞아. 그러면 팔고 나오든지 내가 어떤 사람 다른 임차인을 구해가 팔고 나오든지 아니면 뭔가 그 나올 때쯤 되면 이제 뭔가 그런 거 봐줘. 임대인가 간판 그런 거 봤잖아요. 그러니까 임차인은 내가 구해버리면 그래도 마찰이 없잖아. 보증을 바로 이렇게 받을 수 있으니까 마찰이 없잖아. 근데 보증금은 마찰 많이 생기거든요. 바로 임대인이 들어가 버리면 임차인이 그냥 생겨버리면 뭡니까 바로 이제 바꾸기 때문에 마찰이 없는데 보통은 대부분 뭡니까 팔고 나오거나 임차인을 새로 구해가지고 바로 임차인이 생기면 몰라도 그냥 나왔을 때 보통은 마찰 많이 생깁니다. 저도 예전에 건물주가 보통 얘기 들어봤는데 팔고 나온 사람 마찰 없었는데 대부분 그냥 나와서 대부분 다 싸웠다더란 말이야. 그냥 맞다고. 요것도 좀 생각하는 문제단 말이야. 그냥 요런 명심하시죠. 임대차 계약이 뭐 주거가 상가든 뭐든 간에 80% 90%는 보증은 나올 때 마찰이 나올 때 문제 생긴다. 근데 보증금 문제, 그런 문제, 보증금 문제, 손상된 그런 거를 문제, 보증금을 늦게 받는다든지 아니면 손상된 그런 거로 뭐 보증금을 깎자가 싸움이 나는 이런 것도 어머니 있거든요. 그런 거 있거든요. 분명 확실히. 그래 맞아요. 그러니까 뭐 팔고 나온다든지 아니면 이거 임차인을 내가 도로 내가 본인이 세입자가 임차인을 새로운 세입자 그 임차인을 다시 구해가지고 뭐 구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아마 여러분들 봤을 겁니다. 실제 봤을 겁니다. 그런 게 나아요. 그러니까 그 마찰 피하기 위해서 그런 게 맞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부분에서 알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임대인은 이 세입자 입장 임대를 진짜 잘 만나야 돼요. 잘 만나요. 그 임대 잘못 만나버리면 큰일 나는 게 아니야. 끝나는 거야. 결론을 말하겠는데. 임대인을 잘못 만났다. 이제 큰일 나는 겁니다. 큰일 나는 겁니다. 어쩔 수 없는데. 근데 이제 문제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말했지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가 없다. 한두 번 계약하는데 어떤 사람인지 알 수가 없단 말이야. 정말 아시고 부처 말하지만 도라이는 어디 가도 있거든요. 세상에 도라이나 개팍한 사람, 이상한 사람 어디 가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이 여러분들한테 나한테 핵심적인 사람이 되면 큰일 나는 거야. 큰일 나는 거야. 임대인이 이제 그렇다. 내가 사업 장사하는데 임대인이 이렇다 이러면 큰일 나는 거야. 큰일 나는 거단 말이야. 큰일 나는 거야. 큰일 나는 거단 말이야. 그 사람이 뭡니까 또 우리가 도라이나 이런 개팍한 사람 보면 사람이 보면 변덕스럽고 말 바꿔 좀 이상하지 여러분 뭐 사회생활, 직장생활, 사회생활 뭐 하신 분들 알 거예요. 오래 하시면 알 겁니다. 사람이란 게 뭐 비 맞춘다 시키는 대로만 한다고 해서 되난 말이야. 뭐 비 잘 맞추고 말 잘 듣고 시키는 대로만 하면 뭐 되는 경우도 있어. 근데 그게 사람이 안 되는 것도 어머니가 있단 말이야.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거 맞단 말이야. 그거 맞다고. 뭐 저는 예전에 그 조방 앞에서 체육관 했을 때 뭐 그냥 나올 때도 뭐 그 사람도 할매였는데 그 할매였는데 임대인 할매였는데 그것도 할매였는데 뭡니까 할머니 할매였는데 뭡니까 뭐 시키는 대로 하니까 뭐 그냥 별 마찰 없이 나왔거든요. 근데 다른 전에 같은 경우 예전 같은 경우 뭐 예전에 또 처음 했을 때 처음 체육관 했을 때 시킨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단 말이야. 뭐 완전 원사 복귀가 아니라 완전 뭐 건물 하나 만들어달라 이렇게다 막 이런 식으로 요구하는 사람 있단 말이야. 못 모르는 사람 있냐면 뭐 부정적으로 나쁘게만 생각한다. 못 떠보고 가만히 있단 말이야. 그 말하는 거 딱 들어보면 알거든. 이 사람이 뭐 세입자 생활 제대로 안 해봤구나. 이 사람 임대차 계약 제대로 안 해봤구나. 남 밑에서 이 사람 임대차 계약을 해가지고 뭐 세입자 임대인 눈치 보고 뭐 이 더러운 꼴을 안 당해봤거나 이런 거 말하는 거 보면 알거든. 상황이 맞단 말이야. 그리고 먼저 여러분들 명심하세요. 요것도 좀 얘기를 임대인이 이런 상가나 임대차 계약 이런 거에서 얘기를 좀 많이 들어봐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얘기들 딱 보면 보이거든. 이마 4년 초년생이다.
사회초년, 저도 마찬가지야. 임받다가 얘기 들으면, 아, 사회초년생이구나. 상가 임대차, 이런 거, 임대차 계약 안 해봤거든. 잘 모르구나. 이 말하는 거 티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못된 임대인들 보면 이런 거 이용하는 것도 없는 데 있다면 여러분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사실 명심하셔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요런 마찰 생기는 건 뭐 적당히 합의하면 된다. 그게 적당히 합의하면 되는 거지만 소송하는 것도 얼마나 많단 말이에요. 그것도 얼마나 많거든요. 그게 임대인도 얼마나 도라이 많거든요. 그 할매나 영감도 도라이도 많아요. 진짜 많아요. 그러니까 나이 먹어도 인간 안 되는 게 그게 맞단 말이야. 군대 갔다 왔다. 사회생활 오래 했다. 애 낳았다. 결혼했다. 애 낳았다. 애 키웠다. 애 출가시켰다. 그 똑같거든. 인간 안 되거든. 그 사람보다 인간 안 된단 말이야. 정신 못 차리고 말도대로 안 소리고 말도대로 안 소리지 뭐. 그러니까 군대생활 사회생활 뭐 육아나 뭐 이런 게 애 키우는 게 힘들다는 거지. 그거 했다고 인간 된다. 말도대로 안 소리단 말이야. 그 말도대로 안 소리거든. 이거 맞단 말이야. 그 할매나 영감들도 뭐 또라이도 많거든. 또라이 마십니다. 그 나이보다 인간 안 됩니다. 그런 사람 만나면 뭐 또라이 만나면 큰일 나네. 마찰 생기고 나올 때면 싸움 나고 소송하는 것도 받고. 저도 뭐 저도 뭐 밑에 다른 쪽 소송하는 거 받고 내가 아는 아가 금방 아까 말했죠. 소송했다는 거. 소송하는 것도 소송 2번씩 하는 것도 봤거든요. 그게 그런 거야, 사람이. 근데 어쩔 수 없이 임대인이라는 게 인복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 인복, 아까 말했지, 임대인 인복이고, 또 장사가 내가 처음 말했지, 운이 따라줄 때 맞아요. 운이 따라줄 때 맞다고. 또 임대인이, 아까 말했지, 임대인 바뀌어가 맞춰서 생겨도 그걸 봤단 말이야. 또 임대인 이사하는 거 봤고, 제 밑에 PT 하신 분도 옛날 식당하는 거 봤는데, 1년 만에 2번 올려다는 사람 그런 거 봤습니다. 그 상한선 있다, 아까 말 상한선 있다 하지만 상한선 무시하는 것도 얼마나 많이 봤거든요. 상한선 무시하고 얼마나 봤고.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우리가 맞아 그러니까 달세를 2번 올려는 사람 그것도 봤는데 뭐냐면 아까 말했지만 뭐 이전 계약해가지고 만료돼가 달세 올려줄 때가 올려줬어요. 달세 올려줬나 1년 다돼 또 달세 올려달라 뭐 이런 식으로 이런 것도 봤거든요. 달세 터무시 올려달라는 것도 얘기 들어봤고 미용사한테도 옛날에 얘기 들어봤고. 그러니까 그 임대인이랑 인복이랑 어쩔 수 없단 말이야. 그 임대인은 뭐 그냥 달세 적자 연기가 뭐 하는 달세 뭐 잘 올리고 나면 뭐 그냥 달세도 적당히 올리고 막 달세 잘 내면 그런데 이런 사람도 있지만 사람이 아니 그런 사람 좋은 사람만 없는 있는 게 아니단 말이야. 없는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임대는 잘 만나네. 그 임대도 인복이다 뭐 어쩔 수 없단 말이야. 그것도 임대 잘못 만나지 끝나는 거지 이제 자서 세입자 있어요. 그리고 또 왜가 세입자가 이 마지막으로 요거 말씀드리죠. 세입자가 결국 약자가 될 수밖에 없는 상가법이 있다 하더라도 약자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라 보십니까? 물론 주택이나 사무실 같은 경우는 사실 그게 대항력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문구만 빼면 되니까 그게 대항력입니다. 문구만 빼면. 아까 말했죠. 소송 2번 했다나 건물주의 바뀌어가지고 소송 2번 했다나 있다면 제 아는 사람 금마도 그 2번이 겪고 나니까 요가안으로 바꿨거든요. 그냥 크루스피 체육관을 가다 요가안으로 바꿨거든요. 왜 요가안을 왜 하시는 줄 아십니까? 알겠죠? 요가안은 그냥 샤워실도 필요 없고 매트만 깔고 그냥 거울만 갖다 놓으면 되니까 뭐 샤워 요가안 한단 말이야. 이게 맞단 말이야. 그게 맞단 말이야. 요구하는 게 그 이유를 알겠어요. 맞단 말이야. 맞단 말이야. 그게 자체가 대항인데. 저도 뭐 마찰생 옛날 임대인하고 옛날 처음 했을 때 임대인 마찰생이 맞단 말이야. 임대인이 그 외행 부분이나 인마 인테리어 해놨으니까 설마 나가겠다는 이런 식으로 행행 부분이 맞단 말이야. 그게 사람이 좋은 사람만 있는 게 아니란 말이야. 여러분 아시죠? 맞단 말이야. 인마 인테리어 해놨으니까 설마 나가겠나 이런 식으로 맞단 말이야. 근데 문제는 아까 말했는데 뭐하죠? 요새 사람들이 자꾸 눈이 식당이고 체육관이고 뭐 눈이 자꾸 높아지니까 뭡니까? 눈이 자꾸 높아지니까 자꾸 시설을 많이 해도 시설비나 투자금이 많이 든단 말이야. 근데 문제는 상가법이 있어. 물론 내가 상가법은 뭐 진짜 나쁘지만 않아. 아까 말했지 3기 연체했다든지 뭐 기둥을 때려 빻다든지 이런 거 아닌 이상은 뭡니까? 내가 뭐 그다지 뭐 이렇게 내가 그냥 5년 10년 요새는 10년까지 바뀌었거든요. 최장 10년까지 바뀌어 10년까지 이제 뭡니까? 10년까지 바뀌어 10년까지 계기순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보기한 그 투자금 몇 천만 투자해가지고 5년 10년이 하다 나갈 겁니까? 그 문제는 뭡니까? 보기한 상가 법이라는 것도 구멍이 있는 게 그 보기한 끝나자 10년이냐 보기한 끝나잖아요. 그럼 까라면 까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문제 생겨. 맞아요. 이게 문제 생겨. 맞단 말이야. 결국 내가 세입자가 약자가 될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그런 겁니다. 뭐겠죠? 무슨 말이죠? 달세 안 넣어주고 개길 수도 있고 주인 말 안 듣고 이렇게 개길 수도 있어요. 근데 상가 뭐 몇천만 투자해고 몇 년 하다 나왔고 그거 못 나간단 말이야. 사무실 주고도 알고 더구나 상가 같은 경우는 몇천만 원 아니면 억대로 이게 투자해놓고 시설비 다 해놓고 말이야. 여러분 보세요. 10년이나 여러분 나갈 겁니까? 투자금 회수했다 그게 끝나는 거야. 맞단 말이야. 가능한 계속 오래 했어야 돼. 체육관도 마찬가지야. 계속 오래 했어야 되거든요. 오래 했어야지 뭐 체육관이 이제 인지도 생기고 여기 체육관 있구나 이 자리값을 한단 말이야. 근데 주인한테 밑보이고 막 이런 짓 했다가 주인하고 틀어지고 밑보이고 이런 짓 했다가 10년 지나면 주인이 그때 이제 까라면 5년 끝나가면 이제 까라면 까야 되거든요. 나가라 이러면 이제 할 말 없단 말이야. 할 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 세입자가 약자가 될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핵심이 바로 이거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시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명심하세요. 이거 보통 이것도 이제 상가법 돌아가는 거 좀 알아보고 요새 또 상가법도 바뀌어가지고 그 낡은 건물이 이제 들어가면 안 된다더라고. 맞아요. 뭐냐면 계약갱신 거절 사유 안전상의 문제 있으면 이제 그게 계약갱신이 거절할 수 있다 돼요. 그 보호기한 무시할 수 있다 돼요. 그 임대인이. 그래가지고 낡은 건물이 이제 들어가면 안 된다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뭐 요것도 좀 생각할 문제고 분명히 상가법도 정확해야 되고 제가 말씀드린 거 명심하십시오. 그냥 부정적으로 얘기가 나쁘게 생각한다. 세상 물정 모르는 거 사회초년생이야 내 밑에 아도 뭐 그런 애 있던데 좀 이상한 애 있던데 그 못 모르는 거 딱 모르고 있는 게 티가 나지 않아. 나이 어리고 새끼 이 새끼가 임대차 계약도 안 해봤고 세상 물정 모르는 거 이런 거 자체가 다 티가 나자. 사회초년생이라는 거 티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근데 임대인 진짜 잘 만나야 된다. 근데 아까 말했듯이 사람관계라는 게 이게 비 맞춘다 말만 잘 듣는다 해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또 임대인은 언제 틀어질지 모르고 또 임대인이 바뀌어가지고 이제 마찰생이 오면 바뀌기 때문에 그 장사라는 게 이게 어째 보면 그 임대인이라는 것도 인보이고 뭐 장사라는 것도 오면 운이 따라주는 그 말이 맞단 말이야. 임대인 잘못 만나 끝나는 겁니다. 큰일 나는 거야. 그냥 그거 명심하십니다. 아무튼 이거 좀 잘 제가 말씀드린 명심하세요. 이건 제 주관이에요. 경험을 하는 건데 그 임대인 진짜 잘 만나야 된다. 그거 어쩔 수 없어요. 그거. 근데 인복이 있어요. 인복이 그런 거단 말이야. 인복이 그런 거다. 사실 사업이 장사라는 게 운이 따라주는 그 말이 맞단 말이야. 이상입니다. 또 추가적으로 하나 말하면 그거 명심하십시오. 임대차 계약했을 때 특히 계약할 때 자지구레하는 거 다 글로 적어놨어요. 그거 얘기해야 됩니다. 그게 임대차 계약할 때 요거 하나 얘기하는 게 아까 말 저도 겪어봤는데 이게 뭡니까 그 건물에 하자가 생겼을 때 건물 물이 샌다든지 건물이 샌다든지 뭡니까 이렇게 물이 샌다든지 여러 가지 전기가 복도에 등이 나왔다든지 이런 거 자체에서 즉시 수리해준다 이런 거 자체 그 적어놔야 됩니다. 그거 확실히 맞아요. 그거 안 고쳐준 사람 있습니다. 임대업자 중에 보면 지가 고치라 이런 식으로 나온 사람 어머니 있단 말이야. 다세도 얼마 안 되는 게 시기 네가 고치지 이런 식으로 나온 사람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할 때 임대차 계약할 때 그 뭡니까 그 건물에 하자 생길 때 즉시 보수한다 즉시 수리한다 아니면 일주일 내로 수리가 안 되면 임차인이 세입자가 수리하고 그 수리 비용을 달세에서 차감한다 이런 내용 적어놔야 됩니다. 그것도 확실히 얘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말로 하는 것보다는 글로 다 적어놓는 게 맞습니다. 그게 글로 적어놓은 게 이게 확실히 100% 확실하기 때문에 요거 확실히 명심하십시오. 저도 이제 그 피해자고 확실히 글로 적어놔야 돼요. 그러니까 건물에 하자 생겼을 때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무슨 건물에 하자 생겼을 때 건물에 하자 생길 때 이제 즉시 수리한다 이런 거 아까 제가 말한 부분들 그 명심해서 그것도 확실히 좀 얘기해두고 가능한 이제 글로 다 계약 썼을 때 주차장 사용 포함이나 옥상 사용 포함 말로 하지만 그 적지 확실히 적어놔야 돼. 글로 적어놔야 돼. 글로 적어놔야지. 자지구랑 좀 글로 적어놔십시오. 옥상 사용 포함, 주차장 사용 포함. 주차장 옥상이나 주차장 함부로 폐쇄 못하게 폐쇄하면 행포분이 나거든요. 하자 생겼을 때 즉시 수리하는 거 이것도 아까 말한 그런 부분도 확실히 말로 하는 걸 글로 다 적어놔야 돼요. 글로 적는 게 낫습니다. 요거 명심하십시오. 계약서에 써놓으십시오. 예. 확실히. 또 한 가지 추가적으로 말해가지고 아까 전에 말했지 영감이나 할매들 또라이들 많다는데 그게 좀 하기가 물론 좋은 사람도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뭐냐면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뭐냐면 그게 임대인 만들 때 영감이나 또라이들 영감이나 할매들의 문제는 뭐냐면 그거는 만약 임대인이 영감이나 할매잖아요. 그 문제는 뭡니까? 그 영감이나 할매들이 옛날 사고하시 어머니 가지고 있단 말이야. 옛날에 진짜 건물질이 완전 대빵이고 속된 말 대빵이고 완전 까람 까여라 이런 식이거든. 내가 법이다 건물주가 왕이다 이런 건물주인이 왕이다 이런 인식이 있었다고 옛날에는 확실히. 그 지금 요새는 상가법 생겨가 좀 옛날하고 좀 틀리잖아요. 옛날보다 사람 좀 세상이 많이 변하긴 했는데. 근데 그 영감들 할매들 같은 경우는 건물주라면 그게 골 때리는 게 그런 겁니다. 핵심 자체가 뭡니까? 아이도 옛날 생각 가지고 세입자를 함부로 대하면서 세입자를 무시하고 내가 왕이다 하는 이런 내가 법이다 이런 인식이기 때문에 그게 고충입니다. 그거 좀 명심하세요. 그러니까 건물주가 좀 영감이다 할매다 이러면 솔직히 좀 그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해야 된다. 이 사람이 옛날 사고같이 가지고 있다. 요건 다시 생각해야 돼요. 명심하십시오. 이사입니다.